김태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거의 절망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몸의 90%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고 목만 한 10% 꺼내놓고선 그래도 희망이 있는가 하고서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같은 토론회를 엄청나게 해봤는데 할 때마다 혹시나 오늘은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또는 이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연장이 될 수 있는 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당한 또 진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죠. 일단 저는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중소자영업자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600만 명 정도 되고 직원이나 가족들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운명이 사실은 거의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업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51.8%가 연 매출 4,600만 원 이하니까요. 직원 한 명만 두고 있어도 사실은 어디 직장 가서 월급 받는 게 낫죠. 자본을 들여서 장사하면서. 근데 100만 곳 정도 되는 한 21.2%는 1,200만 원 미만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중에 1,300조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지금 또 이 자영업자들 가계부채로 판명이 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실태 속에 있는데요. 근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위기에 봉착해 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위기와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입장 속에서 근본적으로 저는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재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에 원인을 돌리거나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IMF 시절 오히려 조정돼서 직장에서 이제 많이 퇴출됐죠, 노동자들이. 근데도 자영업 시장에서 이분들이 재활했어요, 오히려. 그때 급격히 늘어난 자영업자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장들이 막 여기저기 생겼지만 기존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이 자영업 시장에서 재활도 하고 돈도 벌고 고용도 확대되고 소비 생활도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토양으로서의 자영업 시장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원래 태어나기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상업 공간에서 자랐고 상인으로서 27년간 시장에서 이제 터전을 읽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제 관점에서 볼 때 자영업자들의 근본적 원인은 유통재벌의 등장이고 유통재벌의 독점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간과하고 엉뚱한 곳에서 자꾸 자영업자들의 위기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은 답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무지거나 또는 기만이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대기업의 서비스업 생계형 서비스업 진출 현황 자료를 보시면은 대기업이 생계형 서비스업에 무한 진출하고 있는데 이게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통시장, 골목시장, 상점가 등을 파기해 나가고 있는 복합 쇼핑몰은 중소자영업자 괴멸을 위해선 핵폭탄입니다. 복합 쇼핑몰은 대형마트의 10배에서 30배 규모의 쇼핑 유통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상암동 DMC에 건립하려고 아둥아둥대고 롯데가 지금 복합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축구장 32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매장 규모가. 그동안 이제 마트나 SSM 등이 골목시장 파괴의 규모가 기관총이나 폭탄을 전통시장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면은 이 10년에 걸쳐서 자영업시장을 파괴해 왔는데 복합 쇼핑몰은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마치 핵폭탄과 같습니다. 이거 하나 떨어지면 반경 15km 이내가 완전히 시장이 녹아내립니다. 2014년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 신세계 타임스퀘어, 경기 파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점한 후 인근 상권
피해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는데요. 복합 쇼핑몰 출범 후에 인근 시장들의 월 매출 평균이 46.5%가 떨어집니다. 반토막 난 거죠. 보통 그 자영업자들은 매출 30% 떨어지면 장사 걷어치워야 돼요. 30%에서 남는 건데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적자로 돌아서 버린 거죠. 이때 그 상권이라고 하는, 인근 상권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 마트에서의 그 피해는 규모가 3-4km, 반경 3-4km 이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반경 15km까지 갑니다. 그 대도시 같은 경우에 몇 개의 구 단위의 시장이 거의 붕괴돼 버리는 상황이고요. 작은 지방 도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붕괴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저는 옷 장사하고 있습니다. 의류나 이런 피복 종류는 매출이 58.8%가 날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료나 담배 같은 경우 43.1%가 날아갔는데 이거 슈퍼마켓 얘기합니다. 조그만 골목시장.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43%까지 날아갔으니 뭐 문 닫아야죠. 근데 전혀 관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미용업도 47.8%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미용업도 이 복합 쇼핑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음식점인데요. 식당은 79.6%의 매출이 날아갑니다. 거의 80%가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뭐 인근의 식당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걸 뜻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흔히 이제 이런 그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은 그때 그냥 일반 마트 같은 게 생겼을 때는 그 주변에 나름대로 그래도 식당에라도 벌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주변 상권에 이게 소비자들의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복합 쇼핑몰 내에 한 2-3천 평 정도가 식당이에요. 그 식당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노점에서 파는 호떡집까지 다 있어요. 그래 버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 그 고객들은 서너 시간을 거기서 소요를 하면서 평균 거기서 다 먹고 싸고 놀고 그러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은 황폐화돼 버리는 거죠. 전체 유통이 사막화돼 버리는. 그래서 실제로 복합 쇼핑몰은 높은 담으로 쳐진 대형 댐과 같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낙수돼서 흘러나오기는커녕 빨대를 들이대고 지역 상권을 다 빨아들여요. 블랙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2011년도 김포공항에 롯데 복합 쇼핑몰이 입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복합 쇼핑몰이 입점하고서 불과 1년에서 2년 지났는데 거기에 잘 나가던 공항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항시장이 폐허로 변했어요. 그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못 보여드리는데 그냥 폐허가 아니라 정말 귀신 영화에 나오면은 천정도 다 뜯기고 길에 고양이만 지나다니는 그런 폐허로 변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순댓국찜을 하던 그 아주머니 한 분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어가던 거기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난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사회적 재앙이 이 명백한데 복합 쇼핑몰이 현재 58개의 전국에 있고 향후 23개가 더 진출할 예정이에요. 신세계 롯데 등은 수조 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해서 유통업 전체를 독점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가 이들을 도와서 이런 복합 쇼핑몰을 하는 재벌들을 도와서 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친재벌 정책이 지금 계속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나 이런 데서. 그들이 이들의 검은 거래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정부 정책에 이게 녹아져 들어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중소자영업자 정책이 완전히 재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600만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생존의 위협이 되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료인데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데가 있어요. 대통령이 의장이더라고요. 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료에서 어떤 문건이 나왔냐면은 이 문구 그대로 나왔습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 전략을 추진한다. 이게 그냥 문건에 있는 그대로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료에서는 KDA에서 만들었는데 전국을 돌면서 이 필요성을 오히려 유포시키고 다녔어요. 자영업자들을 퇴출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퇴출된 자영업자들을 어디다 쓰냐? 의료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의료 민영화된 그런 병원들에서 비숙련 노동 인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간병인 같은 거 있죠? 이런 사람으로 쓸 예비군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료에. 사례 두 번째는 2014년에 나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인데요. 2014년, 2018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이에요. 거기에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항목에 나오는데 드럭스토어, 복합 쇼핑몰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드럭스토어는 SSM을 변형한 대기업들의 그 SSM이고 복합 쇼핑몰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핵폭탄급의 유통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 추진했던 2014년, 2013년도의 계획 자체가 대기업, 유통재벌들의 유통산업 독점화를 추진하는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 당시 이제 그 재밌는 항목도 하나 나와요. 유통산업연합회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통산업연합회가 뭐냐면은 상인단체 중에서 어용화된 상인단체들이 있어요. 상인연합회, 뭐 슈퍼마켓 조합연합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상인들을 대재벌들, 유통대재벌들과 짬뽕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산업연합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면서 재벌들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일반 상공인이 저항하지 못하게 무력화시켜 놓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데선 주로 우리가 공휴일 의무휴무제 했던 부분도 무산시키려고 온갖 뻘짓을 하는 상인단체들과 같이 묶어놓은 상인단체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계획안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례 3번은 2015년 작년에 나온 건데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또 박근혜 정부가 만드는데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 자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법인의 이미용업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또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용업자들한테 엄청나게 그 저항을 받으면서 포기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결탁해가지고 유통을 독점화시키고 우리 같은 중소 600만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펴옵니다. 그럼 또 두 번째는 또 누가 우리 이 상인들을 또 죽음으로 몰고 있느냐 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오판입니다. 이들은 주로 그 가시적인 성과물을 통해서 업적을 쌓으려고 됩니다. 또는 그 재벌들과의 그 야합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들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든 재벌의 논리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영업시장의 파괴로 인한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매우 위험한 세력들로 여당, 야당 구분도 없어요, 이거는. 민주당도 호남과 부천 등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주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에요. 자치단체장들은 마치 이런 사업들이 자신들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으로 유치 시연시키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면서 특혜 불법도 겁내지 않고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부에 제가 거론했듯이 복합 쇼핑몰의 설치는 이미 재벌들의 수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전국의 유통시장을 독점하려는 자체 계획에 불과한 겁니다. 지자체는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오히려 재벌들이 큰소리치고 유통시설을 건립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 논리가 있어요.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문회에서 정말 가소로운 장면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새누리당 이완영이 재벌 청문회라 하라고 했더니 재벌 걱정만 하는 간사스러운 짓을 벌였어요. 그러나 롯데 신동빈에게 말미에 발언 기회를 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복합 쇼핑몰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신동빈이. 그러니까 이완영이나 신동빈이나 물론 짜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복합 쇼핑몰이라는 괴물에 묻어나는 범죄적 냄새를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정규직 2014년 10월 이미경 전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규직이 얼마였냐면 여주 첼시는 정규직 10명이었어요. 고용한 게. 그 다음에 이천 롯데는 정규직 34명이에요. 소상공인이 이들이 들어가서 망하는 것은요.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자리 창출합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요. 근데 지방세 수입을 저희가 알다시피 이런 재벌 쇼핑몰의 수익은 중앙으로 전부 들어가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2000점 개장 당시에 납부세액이 얼마였냐면은 3천억 매출을 갖는 이들이 12억 3,100만 원을 내요. 그 다음에 세액 감면은 108억.
감면받고요. 이런 것처럼 유통 그 재벌들이 이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유통 재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지방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세금의 합계가 이들에 못 미치겠습니까? 이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의 편의성을 부르짖으면서 이것을 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사실 하남 요번에 스타시티 하면서 드러났는데 거기서도 편의성보다는 사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교통지옥, 대기 환경 오염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그 시간 관계상 복합 쇼핑몰 얘기만 하고 끝내는데요. 2, 3년 이내에 이 복합 쇼핑몰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아마 엄청난 재앙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선을 통해서 뭐 대통령을 잡든 권력을 잡든 이런 문제들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저는 600만 자영업자들과 2천만 명의 생계터전이 파괴가 된다면은 복지자금을 수조 원, 수십조를 들여도 이 정도로 살려내지도 못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권력 안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정권 잡아봐야 뒤처리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욕이나 먹을 수 알 수 없습니다. 바꿔놨더니 아무것도 못하네 이 소리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저는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위급한 상황을 빨리 인지하시고 복합 쇼핑몰 건립의 중단을 빨리 당론으로 택해서 당내에서 이 오류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그 민주당이나 이런 경제 민주화 세력을 공격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정당이라고 해놓고선 반민생 정책을 피는 지자체단체장이 수두룩한데 그건 무슨 소리냐 하는 욕을 먹어도 그때 가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책자에 있는 5대 입법 개혁안은 여기 오신 분들이 따로 좀 봐주시고 그것도 꼭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